괜찮아.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어디로 갈 거냐면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차트 한번 싹 펼쳐볼게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36번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달까? 36번을 맞으셨다면, 근데 심지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풀어서 맞추신 거라면 조금 뿌듯함을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가보자. 첫째 보시면 전통적으로다가 선생님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얘들아, 이런 데서 약간 꼼수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었어.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보통 분위기 좋다 나쁘다. 별로 안 좋다니까. 미국 놈들은 역사가 없어. 근본이 없는 놈들이라니까. 얘네 기껏해야 200년 역사라니까. 그지? 500년 지난 조선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어. 500년짜리 고려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그죠? 반만 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얘네들은 역사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놈들이야. 그런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전통적으로 나오면 정말 빌드업을 세세하게 쌓지 않는 이상 보통 부닥다리란 뜻입니다. 오ld fashioned라는 얘기야. 트래디셔널리에서 약간 직감해주면 좋아. 일단 이거는 팁이에요, 팁.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잡은 상태로 선생님이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뭘 한대? 아이들한테 글을 쓸 주제를 싹 assign, 나눠줘요.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서 애들이 뭘 한대? 주제를 나눠주면 글쓰기 전 단계에서 pre-writing phase에서 토픽에 대해서 brainstorming을 한다고 합니다. brainstorming을 하죠. 아,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정도 써야겠다. 머리를 싹 굴린 다음에 and then에다가 표시. then이 무슨 뜻인데? 그 후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뭘 해요? Write about a topic without interruption. 방해를 받지 않고, 그치? 남들에게 끼어들지 않고, 뭔가 끼어들지 않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그냥 쫙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기, 글쓰기. 지금 글쓰기의 전통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A 받아봐. A에 표시해야 될 게 2개가 있었거든, A의 첫 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면 on the other hand는 표시해줘야 되잖아, 양심적으로다가. 그럼 on the other hand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A의 앞 내용과 A의 뒷 내용엔 반대되는 선지가 들어와줘야 된다.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와줘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이거 나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얘들아. 내가 참치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 너무 자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문장에 in, on, at, for 나오고 나서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무슨 얘기다? 이 명사로 조건을 한정시키고 싶다. 이 조건을 한정시키고 싶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다? 이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는데 우리 집은 니들과 달라라는 도입인 거지. 참치 김치찌개를 먹는다. 앞에 있었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야. 그러면 이 on the other hand와 함께 in process writing이 나왔다. 그럼 이 글의 내용에서는 이 process writing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는 이 process writing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 뒤에서부터 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이 process writing이 뭔지를 on the other hand 뒤를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봤더니 얘네들이 brainstorm ideas about topic. 뭐야? 여기 있었던 1번이랑 내용 똑같지? 그 다음에 begin writing. 글쓰기 시작한다. 뭐야? 여기 위에 있었던 2번이랑도 내용이 똑같지? on the other 했는데 왜 내용이 똑같지? 왜? 저 but까지 발견이.
하지만 그 후에 얘네들이 뭘 해요? Repeated conferences with teacher and the other students.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글쓰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conference, 회의를 계속해. 이 글쓰기 이게 맞을까요? 여기다 이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이런 토론들을 계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봐줘야겠어? A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프로세스 라이팅이 올 건데 이 프로세스 라이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뭐야? 브레인스토밍. 두 번째 글쓰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한다는 걸 벗과 함께 써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 라이팅의 중요한 지점은 뭐다? 1, 2번은 똑같은데 주어진 문장이랑 얘는 토론을 한다는 점이겠지. 그치? 그럼 A 앞에서는 무슨 얘기? 1번이랑 2번은 하는데 3번은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냐고. 예측할 수 있는 구성이 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각 키워드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요. 그 상황에서 B의 첫 줄 봐봐. In this way. 얘는 표시를 했을 텐데 뭐 썩 도움이 되는 녀석은 아니었고, 이러면 뭐야? 다른 사람의 읽기를 통해서 내 글쓰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 내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내 글쓰기의 형태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이제는 의미심장하게 보인다니까. 프로세스 라이팅. 그러면 얘가 나왔으면 A를 참고해 봤을 때 B는 무조건 어디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A에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라니까? 프로세스 라이팅에 대한 설명 이용하고 있잖아요. A 다음에 B 나왔으면 우리 고를 게 뭐밖에 없어. CAB밖에 없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A, CB를 고르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A, B, C는 있지도 않아. 고를 수도 없어. 선택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 A 다음에 B가 나온다라는 판단이 들자마자 CAB 아니면 A, CB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틀릴 이유가 없었던 문제였던 거야. 저 표현을 쓸 줄 알았으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너 할만했어. 36번 앞으로 이런 유형 나오면 틀리지 말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해야 돼. 선생님, 여기도 프로세스 오브 라이팅 있는데요? 그럼 얘도 AD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ACB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왜? No.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했다는 거야? 프로세스 오브 라이팅에 참여하지 않았대. 이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A에 on the other hand 하고 프로세스 라이팅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C가 A 앞에 와줘야 되는 거야. on the other hand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라이팅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역적 잡아놓고 얘를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할만하지 않아?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엄청난 깜냥이 필요한 게 아닌 사실. 얘가 만약에 온디아드랜드가 없었다. 그러면 좀 치사하긴 했다. 이러면서 그래도 할만하다고 설명했을 건데 심지어 온디아드랜드까지 줬어. 이거는 많이 준 거야. 이건 맛있게 줬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래 앞으로 순서 어렵게 나올 건데 이건 하나 가져가 하고 준 거나 다름없어. 얘 하나 때문에 다 풀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만해. 넘어가죠. 37번. 37번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주어진 문장. 볼게요.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네가 수학적 글쓰기를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수학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공식을 쓴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수학적으로 글 써진 거를 봤는데 뭐 했어? 이해는 못했어. 저는 틀딱
문과쟁이 바보라 가지고 미분 적분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적분기호 인테그랄이라며. 그럼 난 영원히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해를 못하겠냐면 인테그랄은 얘들아 S가 없잖아. 이게 S 아니야? 얘를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를 하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미지수를 하필 X로 쓰는 거 마냥 얘만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이건지 아직도 이해 못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면 이미 내 뇌는 마비돼 있어. 이 위에도 뭔가가 있고 이 밑에도 뭔가가 있고 이 사이에도 뭔가가 있거든요? 벌써 제가 모른다는 게 티가 나죠, 그죠? 여기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걸 보면 저는 그냥 맛이 가는 거야. 에? 수학적으로 뭔가가 쓰여져 있는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보실 건데요. A의 첫 문장에 지시대명사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 B의 첫 문장도 이따가 읽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은 게 얘라서. Put simply 표시해놓고 요약하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만 얘기를 했냐면 따라서 요약하면 이거 대입학으로 나올 때는 정말 중요한 접속사지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의외로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드렸어요. 대신에 얘가 나왔다고 그래 맨 마지막에 그냥 냅다 얘를 갖다 박지만 않도록 조심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요약하면에 접속사의 쓰임새를 좀 보셔야 돼요. 따라서를 중심으로 as a result, 뭐 consequently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순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냐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결과적으로 접속사를 보거나 지시대명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추측하기 위해서야.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따라서 나는 지각을 했다. 그럼 지각을 한 원인이 셀 수도 없다니까? 늦잠을 자서, 똥을 싸다가, 버스를 놓쳐서, 외계인에게 납치돼서 너무 많아. 원인을 추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좀 보류해 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나은 게 이 녀석이야. 요약하면이라는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를 중심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주제가 동일한데 같은 주제의 내용을 뭘 활용해서 동의어, 유의어를 활용해서 쓰는 게 요약하면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이 나온다. 그럼 요약하면의 뒷문장과 요약하면의 앞문장은 내용적으로 동일합니다. 내용적으로 동일한데 단어만 바꿔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요약하면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라는 뜻도 많이 쓰잖아요. In other words 이런 표현들 있죠. Thus, that is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앞뒤의 내용의 표현이 똑같다. 그래서 C 뒷부분 보실래요? C 뒷부분 보시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for us 라고 돼 있어요. Mathematical going on 이런 표현. 이 녀석이 어디에 그대로 왔느냐? A에 Some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그대로 왔죠,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For a long time before 어쩌시고 하고 돼 있죠. 이 녀석이 생기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학이라는 것이 존재해왔다. C의 두 번째 줄도 보시겠어요? 우리가 from a very distant past 굉장히 오래된 과거로부터 수학 공식을 혹은 글쓰기를 보았다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가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for a long time이랑 똑같은 거야.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동의 표현으로 써준 거라고. 그래서 요약하면이라. 선생님, 근데 이 얘기를 이 뒤에서 그냥 이어서 쓴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대신 뭐 해줘야 돼? 얘 앞에서 B의 마지막 줄이나 주어진 문장에서도 얘랑 똑같은 말이 나와줘야 돼. 근데 B의 마지막 줄 냅다 질문하고 있죠. 질문하고 나서 요약하면이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글의 내용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이 질문에 일단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요약하면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대답도 없이 요약하면이 냅다 다 박힐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첫 줄 읽었잖아. 이 첫 줄 읽은 내용이랑
수학적인 것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다. 왜? 얘랑 요약하면 똑같으려면 난 이해 못했어 라는 말을 다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B, C가 되는 이유가 A랑 C가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만 해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저 하나 볼게요. B를 처음에 와줘야 되는 이유. B 한번 볼까요? You would not be the first 하고 돼 있죠. 요거는 밑줄 쳐놓고 써주세요. Not be the first. 보통 세트로 씁니다. 이렇게. Not be the first 하면은 네가 처음이 아니야가 아니라 약간 네가 혼자가 아니야 같은 느낌입니다. 즉 남들도 똑같다. 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You will not be the first. 넌 처음이 아니야.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너가 여러 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 말고 네가 이 세상 모든 60억 인구, 지금 60억 인구라고는 안 되잖아. 너네 숫자송 알아? 숫자송 맨 처음에 나 왜 이렇게 당근송이랑 헷갈리냐? 시작할 때 당근송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데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그리고 나는 대가리에 60억이 칵 박혔어. 근데 요즘에 80억이라며 80억 명 중에서 79억 9,999만 9,999명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수학 이해 못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뭐해?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아저씨들은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적절하게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라는 거야. 이 맥락이 not understand 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보시면 B에서 법 나왔잖아.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B에서 벗이 나왔잖아요. 법 나오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근데 만약에 네가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 first place 하면은 처음입니다. 순서상 처음이야. 딱 만나자마자 이 자식 수학인데? 라는 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라는 거죠. 그쵸? 근데 갑자기 요약하면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이 자식 보자마자 아씨 이거 수학이네 라는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뭐야? 이상한 배시, 이상하게 갈겨 쓴 글자들 근데 내가 읽을 수가 없는 녀석들 이거 보고 기분이 쎄한데 개 복잡한 기록이 써져 있는데 이거 수학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이 how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 how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해석 말고는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시험 현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해석을 잘한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두 번째 얘를 이용한다. 알겠지? 요약하면 접속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서 문제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연습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친절하게 내준 표지긴 해. Something going on 이거 그냥 줘가지고 단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옥 시작 38번 봅시다. 38번은 주어진 문장 먼저 보시죠. 제가 문장 삽입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알려드렸죠? 빈칸 문장을 제대로 읽은 다음에 1번 직전까지 했고 글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이쯤에 얘가 나올 거야. 이거 생각하는 연습하자 그랬지. 그치? 가보자. 주어진 문장 보세요.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 낮의 길이도 짧아져. Temperature drops. 온도도 떨어져. 그러면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무엇이다? 겨울이 오면 낮도 줄어들고 온도도 줄어들고 뭐야? 나무가 이것을 나무가 이 변화를 감지했다. 그리고 나서 1번 직전까지 살살 읽고 글의 내용을
여기에서 잠깐 끊어볼 겁니다. 가보죠. It is worth. 가치가 있대. Pointing out that. 백절이를 지목하는 거. 뭔데?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because they are dying. 이파리가 으악 나 죽어 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 나무가 일부러 똑똑한 재활용을 해요. 노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뭇잎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포인트는 소재는 무엇이야? 이 자식이죠. 노화. 그래서 이 글의 노화, 이 식물의 노화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게 샘플 하더니 a tree like a 떡갈나무 같은 요런 참나무 같은 나무들이 하고 나오더니 요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무슨 상황이 나왔어?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잎을 이파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겨울 동안 살아남기가 개 힘들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첫 줄의 소재 뭐였어? 일부러 노화시킨다. 이파리가 으악 나 죽음 하면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일부러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과 여기서 말하는 노화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노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엿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글 전개가 예상이 되지 않아? 이 글의 주제는 노화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예를 들더니 노화를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엿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겠지? 노화 해야겠지? 그러면 참 좋겠지? 이렇게 글 전개되는 게 뻔하잖아? 그지? 예측이 되지? 그러면 요 자식은 어디에 오냐는 거예요. 요 자식. 겨울이 왔을 때 얘가 쎄하다. 나 또 줄어들고 온도도 줄어들고 나 곧 뒤질 것 같다. 이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요거 물어가자는 겁니다. 가볼게요. 1번 뒤도 보시죠. 그러면 1번 뒤에 이 자식이 무슨 얘기해? 얘네가 추운 겨울 바람에 손상을 입을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상황? 이파리를 유지해야 됐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뭐야? 잎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파리도 물을 먹고 싶겠죠? 내가 빨아들인 물을 더 많이 잃어버릴 거야.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연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사이에서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도 목말라 뒤질 거야. 계속 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리스크 데미지, 물도 잃어버려, 그래서 목말라서 뒤져. 근데 갑자기 3번 뒤에 It signals to them that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그들의 이파리를 떨어뜨릴 때라고 얘가 신호를 준다. 얘 누군데?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말라서 뒤질 것 같으니까 이파리를 떨어뜨리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훅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잠깐 보시겠어요? 질문. 야. 요 자식. 요 자식 누구야? Their leaves. 그들의 이파리니까 얘 나무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있는 요 them도 나무겠지. 근데 3번 직전에 보시겠어요? 3번 직전에 있는 나무는 뭐야? tree부터 시작돼서 다 is로 바뀌었던 거야. 진짜 평가원 개치졸하지 않나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서는 빌드업이 다 tree가 단수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them이 나왔어. 아씨 왜 나왔지? 주어진 문장 맞는데 plants including trees 여기서 목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hem이 가리키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3번에 있는 첫 줄에 있었던 it은 뭔데? 얘 뭐냐? 이 자식 누군데 나무한테 신호를 주냐고. 누군데? winter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this change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지문이
가리키는 3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100% 뭐였어야 되는 거야?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직접 문장에 나와 있는지 살폈어야 되는 거야. 정신 나갈 것 같죠? 내가 왜 빈칸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는지 알겠죠? 이거 정답이 3번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유일한 경우의 수가 이 시랑 대응 확인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주어진 문장 보시죠? 연결사도 하나도 없죠. 대명사도 하나도 없죠.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 지시대명사 하나도 없으면 본문에서 연결사, 지시대명사 찾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긴 했어. 그게 원칙이거든. 그게 원칙인데 그게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이 댐 뭐지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 정도야. 그래서 이거 좀 빡센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바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보시죠. 방금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39번이 진짜 미친놈이야.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시죠. The problem of survival lies at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y and problems 라고 되어 있죠.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많은 역사적 문제의 가장 근간에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게 뒤지게 중요한 문제인데 콤마하고 나서 여기 for 나오죠. for에 동그라미 삐용 친 다음에 위로 슝 뽑아주세요. 콤마 뒤에 for이 나왔는데 이 자식 보면 알겠지만 뒤에 문장이 오거든요. What has survived may not necessarily be. 주어와 동사가 나와. 이거 문장이야. 그럼 이 for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fo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동의어 because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뭐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굉장히 뿌리를 이루는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 생존하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질문 간다. 잘 들어보세요. 생존하는 것이 생존하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손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지능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보자. 생존한 것이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1번이 중요한 것 같다 손. 2번이 중요한 것 같다 손. 그래 손 안 드는 녀석들은 뭐지? 얘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이 말을 진짜 개 어렵게 하는 거야. 주어진 문장부터. 얘는 지금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면 역사에 있어서 생존, 여기서는 사실 생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긴 하거든. 보존,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계속 남아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생존으로 넘어갈게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생존한 것보다 생존 못한 것이, 즉 사라진 것이 생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 황룡사 9층 목탑 이런 거, 외놈들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 왜냐? 그걸 밝혀내는 거.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건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공룡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티라노가 사실 팔이 1cm 더 길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역사가들의 일이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주라고 그랬어? 1번 직접 문장 읽고 글의 내용의 전개 과정을 파악해달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읽고 생각할 거야. 한번 가보자. 첫
첫 줄 봤더니 무슨 얘기해? 역사가들이 증거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그럼 이 글의 키워드는 뭐야? 증거지, 증거. 역사에서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얘들아, 또 인지 문제 간다. 역사가들이 증거를 활용한대. 내가 뭐 해달라 그랬어? 1번 문장까지 읽고 주어진 문장과 연결시켜달라 그랬잖아. 자, 거의 인지 문제야. 여러분들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수준입니다. 저 증거는 1번일까 2번일까?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수준이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증거가 1번인 것 같다. 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역사가들이 증거를 활용하려면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역사 속에서 생존했다는 거야. 어렵나? 어렵지 않게 뒤에서 설명 다시 해줘요. 볼게요. 건축 역사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그것의 잔해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관련한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건물의 잔해물, 건물의 계획과 그림과 기록과 관련한 문서들 다 뭐야? 남아있는 거. 아직 생존해 있는 거.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거.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증거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느낌스가 오잖아. 지금 생존해 있는 것으로서 건물이라던가 이 건물에 나타내는 저거 유적들 혹은 어떤 문서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생존 못한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생존 못한 거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지? 그럼 생존 못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 그 앞에 써주면 되겠네? 라는 예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문장 삽입을 하려면 이 추론 안 하고 그냥 글 읽기가 불가능해요. 이제 이 연습을 계속해야 돼. 어려웠어 이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1번 뒤부터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뭐가 없어졌어요? 얘가 사라졌어요? 얘 없어요? 얘 뒤졌어요? 이 구간 나올 때까지는 그냥 빨리 읽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봐봐. 1번 뒤에 봐봐. 우리의 어떤 역사의 시기든지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등장을 한다. 예를 들면 그림, 문학, 여기 디즈 하면 증서 이런 거래요. 건물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림, 문학, 증서, 건물, 다른 유물들 that have survived 얘 무슨 얘기밖에 안 했어? 생존한 거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식은 아직 주어진 문장이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간인 거죠. 1번 절대 고를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뭐 나와? 2번 나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꼴받는 구간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집션 피라미드. 이 자식이 예시가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have survived. 여전히 생존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어. 이 피라미드 개박살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 그래서 이집트 가면 구경할 수 있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볼 수 있어. 그런 거. 근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은 not just 표시 채취 하시고 따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필기해주세요. 어디다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나 여러 번 했었어요, 얘들아. 여러 번 했었단다. 왜?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나 진짜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지, 그지? not only but also를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한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어? not only A but also B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지만 글쓴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디 있어? 여기 있다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다? A, 너네 다 알지? 근데 B도 있다? 하면서 얘가 진짜 숨겨놓은 속뜻을 보여주는 거임. B가 진짜 중요한 거야. not only는 빌드업이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 버돌소가 있는 거를 찾고 나서야 not only 버돌소인지 알아. 근데 버돌소는 생략이 뒤지게 많이 됩니다. 얘는 그냥 없어져 있어. 덧만 남아있기도 하고 올소만 남아있기도 하고 이 구간 자체가 콜론이나 세미콜론 이런 걸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아예 없기도 해요. 이 나돈리 버돌소를 찾으려면 뭘 찾아줘야 되냐? 나돈리를 찾아줘야 돼요. 특히 요 only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only가 없으면 A가 아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반대가 돼요. 나돈리 버돌소의 구간을 찾으려면 저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버돌소는 별 그지 같은 걸로 다 바꿔놓고 나돈리는 못 바꾸니까 무슨 짓을 해? 동의어를 쓰기 시작해. 나돈리,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이거 다 했잖아 우리. 이거 심지어 수능 특강 할 때도 했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발견했을 때 이거 나돈리 버돌소다. 버돌소 뒤에 중요한 거 있다. 이거 글 구조 찾으러 가야지. 이 판단이 바로 돼야 된다니까. 이 판단이 바로 돼야 돼. 그러면 이 친구의 내용을 잠깐 보자고. 이 친구 내용 보시면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이 녀석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녀석의 내구성 때문만은 아니다. 예구성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 여기서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3번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but also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 뭐 찾으라고. 그러면 이집션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요구가 A question of durability. 이 녀석이 생존하는 게 중요한 이유 뭐 때문에? 얘들이 내구도가 좋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바로 A뿐만 아니라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3번 뒤에 B가 나와야겠지. 근데 B에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이집션 피라미드가 중요한 이유? 이 녀석은 상실된 다양한 문화 그리고 풍부한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B인 거잖아.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온 거야? 생존하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어디 와야 되는 거야? 최소한 4, 5번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앞에 써줘야 돼. 근데 3번에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돈리 버돌소 세트 메뉴 지켜줘야 되잖아. 얘네 세트 메뉴 지켜줘야 된다고. 이 세트 메뉴를 지켜주고 이 이집션 피라미드를 뭐해? 이 생존의 문제에 예시로서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진짜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뭐?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거든요. 저는 2번하고 5번을 진짜 너무 많이 고민했어. 이 문제에 한 5분 쓴 것 같아 솔직히. 2번하고 5번 중에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문제 풀 당시에 3, 4번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왜냐면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의 예시란 말이야. 근데 주어진 문장을 2번 자리에 넣어줘야 될지 5번 자리에 넣어줘야 될지 내가 확실히 안 서는 거야. 막말로 만약에 이 문장이 여기에서 2번에 이집션 피라미드 시작하기 전에 포 example 하나만 넣어줬잖아? 그럼 2번 바로 박았을 거야. 왜? 포 example 앞문장이 주제문이잖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해놓고 포 example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번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포 example도 안 준 거야. 포 인스턴스도 안 준 거야. 이건 진짜 에바잖아. 그냥 이거만 보고 이거 예시 시작했구나를 판단해 주라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하지. 그래서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좀 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틀려도 상관없어 하고 쿨하게 넘기기에는 수능 점수라는 게 남잖아요. 그럼 얘를 맞바꿔서 교환할 문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수중에 교환할 문제가 남은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빈칸 30일, 32 하러 가야 된다는 거인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힌트, 포인트들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29부터 34까지 남았거든요. 지금 딱 25, 26, 27, 28과 43, 44, 49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29번만 딱 하고 쉬자. 29번 진짜 어법미리 개빠르게 하고 사실 2번하고 3번만 하고 그냥 제낄 거거든. 나머지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근데 왜 2번하고 3번만 하고 제끼냐면 1번은 설명해줘봐야 다음 출제 때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특수한 부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4번 수위치 물어보는 문제다. 5번 이시 가리키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2번하고 3번만 볼 건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죄송해요. 항상 위치, what 이런 거 나오잖아. that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항상 관계 대명사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what, who, which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 자식 뒷문장이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영원히 뇌에 문색이더라고. 이 자식 오잖아? 무조건 목적어의 유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목적어의 유무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 목적어입니까? 왜냐면 주어가 사라지잖아?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 위치 다음에 동사 바로 나오잖아? 주어 없네? 누구나 다 알아. 주어의 유무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냥 100% 목적어야. 주어 동사 찾은 다음에 목적어가 있게 없게, 얘 자동사게 타동사게, 얘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 쓰게 안 쓰게 이거 물어보는 거야. 목적어의 유무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알 자신이 없다. 나는 그 정도로 문법 강자가 아니다.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B 플러스 PP가 아니고 능동일 경우 반드시 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얘 없으면 불완전입니다. 얘가 목적어야. 얘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얘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 거야.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나온다? 그럼 BPP 나오자마자 문장 완성이야. 더 볼 필요가 없어. 목적어 없는 내용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를 못 써요, 수동태는. 그래서 위치 뒤에 보시면 honey 하고 나서 are blended 바로 수동태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보자마자 그냥 볼 필요가 없어. 어이씨 뭐야 문장 완성됐네. 관계대명사 못 쓰네. 정답 2번 끝 이거야.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딱 더 필기하고 끝낼게. 3번 보세요. 3번은 뭐 보라는 얘기냐면 find the darker honeys strong 이렇게 오거든요. 형용사가 나오면 항상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봐달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 그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확인하는 문제 대부분이 형용사는 명사 꾸며준다, 부사는 나머지 꾸며준다, 이딴 문제 절대 안 나와. 항상 형용사 자리는 보어 자리여야 되고요. 부사 자리는 보어 자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어가 있는 문장에 동사를 쓰고 있는지 보자는 거야. 보어가 필요한 형식이 몇 형식인데 2형식, 5형식 동사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2형식, 5형식 동사면 형용사다. 2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면 부사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밑줄 친 거 보자마자 그냥 냅다 동사 찾으러 가면 돼.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2형식 또는 5형식인지 봐달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2형식, 5형식을 판단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조금 난감한데 2형식 동사는 몇 번 외워보시는 게 좀 편하긴 한데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럼 5형식 동사가 훨씬 적어요. 5형식 동사 진짜 딱 3가지. 아니야, 그래도 4가지. 4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find, keep, live. 얘 진짜 그냥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쓰는 단골 동사 3가지야. 3종 세트. 여기에다가 5형식이라는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서 뛰어오는 깝치는 놈 하나 있거든요. 뭐? mak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문제 물어보는 거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 부사인데 앞에 동사 쓱 봤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끝이야. 형용사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은 어떻게 해요? 이 형식은 혹시 단어 필요하시면 좀 드릴게요. 뭐뭐가 되다, 뭐 become, 비동사 이거에서 거의 다 판가름 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면 나중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라스트 5문제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